이번 시간에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표 형태로 생긴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일단 그림으로 먼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형태로 생긴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지금 얘는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학생이라는 그 릴레이션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 형태로 생긴 걸 보고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표는 학생의 정보들을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학생 릴레이션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학생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표에 이 릴레이션의 이제 구조를 나타내는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게 있고 이 릴레이션 스키마에 따른 그 데이터, 그 실제 값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런 실제 값들을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 인스턴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하나의 릴레이션은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랑 우리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이제 릴레이션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의 표에 봤을 때 위쪽에 보니까 이제 학번이다. 그리고 이름이다. 학년이다. 신장이다. 학과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런 거 이제 하나를 보고 우리가 속성, 어트리뷰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학생 릴레이션에 보게 되면 학번 속성이다. 그리고 이름 속성, 그리고 학년이라는 그 속성, 신장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그 속성, 그렇게 해서 총 5개 이제 속성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릴레이션에 보게 되면 김예소라는 그 학생의 데이터도 들어 있고요. 고강민이라는 그 사람의 이제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향기라는 그 학생의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김동준이라는 그 학생의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이제 튜플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학년이라는 속성이요. 지금 얘는 이제 학생 릴레이션인데 얘가 이제 만약에 4년대 대학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학년이라는 이 속성 값으로 올 수 있는 값들이 딱 정해져 있죠. 우리 4년제 대학이다 그러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딱 4개의 학년만 존재하는 거죠. 해서 이 학년이라는 이 속성에서는 우리가 이곳에다 쓸 수 있는 값들은 1, 2, 3, 4 그렇게 이제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애트리뷰트, 하나의 이제 속성에서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는 이제 학년 도메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는 그 속성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속성 그 값들로 성별이라는 그 속성 값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남 아니면 여 둘 중에 이제 하나밖에 없겠죠. 해서 그 남과 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성별의 도메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속성이 지금 여기서 이 학생 릴레이션에 보게 되면 학번, 이름, 학년, 신장, 학과하고 이렇게 이제 5개 속성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속성의 개수는 지금 5개인데 그 속성의 개수, 그 애트리뷰트의 개수를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디그리다, 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 릴레이션에 보게 되면 4명의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한 사람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 이제 튜플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학생 릴레이션에는 딱 4명의 데이터, 4개 이제 튜플이 존재합니다. 그때 이 튜플의 개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카디널러티다, 우리가 기수다, 대용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카디널러티, 기수, 대응수 다 똑같은 말이고요. 차수다, 디그리다 얘네가 이제 다 똑같은 말들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릴레이션은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가 우리 테이블의 구조, 우리 릴레이션의 구조를 나타내는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릴레이션의 실제 값들인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 두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릴레이션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데이터들을 표 형태로 표현해 놓은 거, 표 자체를 보고 우리가 릴레이션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때 이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게 있고 그리고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릴레이션 스키마는 우리 릴레이션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우리 릴레이션의 실제 값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 인스턴스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해서 우리 릴레이션 인스턴스라는 거는 데이터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의 데이터 타입이 정의돼서 구체적인 그 데이터 값을 가진 것을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 인스턴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가 뭔지,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속성이 뭔지, 우리 튜플이 뭔지, 도메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에서 우리 릴레이션, 그리고 애트리뷰트, 그리고 튜플, 얘네들의 이제 개수, 수를 이제 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릴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표를 보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에는 이제 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릴레이션은 한 개입니다.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애트리뷰트요. 애트리뷰트는 이제 속성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객 아이디라는 그 속성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명이라는 속성도 있고, 그리고 지역이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해서 이 표에는, 이 릴레이션에는 애트리뷰트가 총 몇 개다? 우리 3개다. 3개. 해서 애트리뷰트는 3개요.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튜플의 수가 우리 레코드의 개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순신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감찬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도 있고, 김동준의 데이터도 있고, 홍길동의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이 표에는 5명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우리 튜플의 개수는 총 5개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답을 쓸 때 지금처럼 1개다, 3개다, 5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튜플의 개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카디널러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기수다, 대응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해서 튜플의 개수가 우리 기수, 대응수, 카디널러티요. 그리고 애트리뷰트, 그러면 애트리뷰트는 우리 속성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속성의 개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디그리다, 차수다 그렇게 이제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다 똑같은 거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속성들의 데이터 타입이 정의돼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 값을 가진 거래요. 실제 값을 가진 그 튜플을 의미하는 그 릴레이션 구성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값을 가진 거래요. 그리고 실제 값을 가진 그 튜플을 이제 의미하는 그 릴레이션 구성 요소가 뭐냐?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 인스턴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우리가 정답을 쓸 때 릴레이션 인스턴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제 표 형태로 생긴 걸 보고 우리가 릴레이션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우리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들을 표 형태로 이제 표현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릴레이션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릴레이션 하나의 이제 릴레이션은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게 우리 릴레이션이요. 해서 여기서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거는 릴레이션의 이제 구조를 이제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릴레이션에 들어있는 그 실제 값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 인스턴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릴레이션 인스턴스라는 거는 데이터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의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어 구체적인 데이터 값을 가진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 인스턴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이제 표 형태로 좀 보자고요. 자,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 표가 하나가 있을 때 이 표 자체를 보고 우리는 이제 하나의 이제 릴레이션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김예수다, 고강민이다, 이양기다, 김동준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4명의 학생에 대한 그 테이블, 그 릴레이션이 만들어져 있어요. 해서 이런 이제 릴레이션의 이름은 이제 학생 릴레이션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이 하나의 릴레이션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우리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게 있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이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거는 이 릴레이션의 구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 그리고
이 릴레이션은 이제 실제 값들이요. 이 실제 값들을 보고 우리 이제 릴레이션 인스턴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랑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 두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이제 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릴레이션에 봐도 또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이 학생 릴레이션에 보게 되면 학번이라는 그 속성도 있고요. 이름이라는 속성이다, 학년이라는 속성이다, 신장이다, 학과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그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하나를 보고 우리는 이제 속성이다, 어트리뷰트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 릴레이션에는 4명의 데이터가 있죠.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에 있을 때 각각의 이제 행들, 한 행, 두 번째 행, 그리고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이렇게 이제 행을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이제 튜플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성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그런 이제 논리적인 단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속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파일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의 항목이다. 데이터의 필드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튜플이라는 거예요. 이 튜플이라는 거는 릴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이제 행들을 보고 우리가 튜플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하나의 이제 튜플은 여러 개의 이제 속성들이 모여서 이제 튜플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파일 구조에서는 레코드랑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우리 튜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속성, 하나의 이제 학년이라는 그 속성이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대학교라면 이 학년에는 올 수 있는 그런 값들이 1, 2, 3, 4, 1학년부터 4학년까지밖에 없으니까 1, 2, 3, 4가 올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이 학생 릴레이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거다. 그러면 학년에 올 수 있는 그런 값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1, 2, 3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제 초등학생 거다. 그러면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1부터 6까지의 그 숫자들만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값들은 더 이상 입력될 수가 있다 없더라 해서 하나의 속성,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는 이제 도메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곳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학년의 도메인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학생 릴레이션을 보게 되면 속성이 총 5개가 있죠. 해서 이 속성의 개수, 속성의 수를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디그리다, 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 학생 릴레이션에는 4명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플의 개수는 총 4개예요. 이 튜플의 개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카디널러티다, 기수다, 대용수다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